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 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 문제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줘서 결국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국가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정치권은 그 공감대를 피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야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동윤 차장. 네. 자,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야합이라고 한 건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이지 못한 결과를 낳은 건지 궁금하실 텐데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는 돈, 기여율이라고 하죠. 이것은 현행 7%에서 9%로 올리겠다. 약 28% 내는 돈을 더 올리겠다라고 했고요. 예. 반면에 받는 돈은 현행 1.9%에서 1.7%로 약 9%가량을 덜 주겠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재정절감 효과가 30년에 걸쳐서 약 333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재정이 절약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볼 근거조차 없는 야합이다. 이런 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냥 얼핏 봐서는 이 333조 원이나 절감이 되는데 그러면 많이 절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줄였는데 덜 받고 더 내고 뭐 방향도 다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야합이란 얘기가 나오고 왜 부담은 줄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궁금하네요. 자, 얼핏 보면은 저 333조라는 이야기는 무려 70년에 걸쳐서 재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후 70년이요? 그렇습니다. 예. 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고 했던 근본 출발점은 공무원들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이 적용을 받는 국민연금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자.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과도하다기보다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그렇죠. 받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봐야 되겠죠? 국민들을 생각할 땐 과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에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단지 퍼센트를 7%에서 9%, 1.9%에서 1.7%로 올리고 낮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개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마저도 2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요율을 조정하겠다. 예. 이런 식의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납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박수원 논설위원. 네. 근데 중요한 게 보니까 네.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연금을 곧 받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피해를 최소화하고 네. 나중에 공무원이 될 사람들에게만 피해라고 뭐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줄이는 공무원 그 연금액을 줄이는 거를 더 크게 가져가는 네. 조금 편법을 쓴 거 아니냐. 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른바 낼 거를 보험료를 더 내고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받을 걸 덜 받는 게 이제 기본 방향인데 덜 받는 것의 그 연한이 20년에 걸쳐서입니다. 예. 20년에 걸쳐서 말하자면 지금보다 깎아 내려가는 건데 그렇다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는 사실상 거의 깎이는 게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신규로 들어올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그 깎이는 게 그 폭이 좀 적용이 되는 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 단체들이 이번 협상에 들어갔는데 예. 합의안에 도장을 찍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득권 지키기다. 예. 흉내만 낸 개혁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내는 돈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27만 원으로 늘고 받는 돈은 이렇게 줄긴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기득권을 지켜주는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뭐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많이 덜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담을 덜지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무원연금 말고 국민연금 아까 문재인 대표가 설명했듯이 국민연금을 늘리는 것과 연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예. 말씀.
그러니까 이른바 그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으로 자, 국민연금도 더 주면 될 거 아니냐. 말하자면 야당이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번에 연계시켰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더 준다는 의미를 상당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공무원연금에 앞서서 이미 2007년에 국민연금을 뼈를 깎는 개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덜 받고, 더 내고 정말 크게 덜 받는 쪽으로 확 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 지금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그러니까 공무원들 많이 깎아라라고 하니까 최대한 안 깎는 쪽으로 버텨서 20년에 걸쳐서 조금 깎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적게 깎았느냐 하니까 일반 국민들도 좀 더 많이 주면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더 많이 주라라고 일종의 눈속임인데요. 더 많이 주라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됩니다. 국민들도. 네. 또 정부 재정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그 국민연금을 개혁했던 것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방향으로 어떤 그것을 보상책이라고 연계시켜 놓고 마치 국민들에게 거저 선심 쓰듯이 공무원들 배합하지 마시고 국민연금도 앞으로 더 드릴 겁니다. 라고 하는 굉장한 눈속임에 여야가 타협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자, 결국에는 공무원 표 400만 표나 된다고 하는데 가족까지 다 해서 그 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 내년 총선이니까 여야가 욕먹기 싫어서 저런 결정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 질문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합의안은 별다른 진통도 없이 이제 오타가 났네요. 없이 얼렁뚱땅 야합한 티가 납니다. 공무원만 표가 있나요? 기존 공무원 기득권을 보호해주면서 개혁을 입에 담는 건 역겹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셨는데요. 전원책 변호사께서 답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이 공무원이 107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까지 이제 유권자 수가 한 400만 정도 된다 해서 그 표가 중요하다 이러고 지난번에 또 공무원 임금 개혁한다 이러니까 세종시가 흔들흔들 했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이제 공무원 도시인데 근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 공무원 임금 개혁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 국가 부채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된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세대의 그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고 그걸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건데 이 국민 부담이 이번 개혁안을 보면요 어떤가 하면 이 작년에 이 공무원 연금에 2조 한 4,80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해 한 3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아니 2020년에 이번에 공무원 개혁한 이 안으로 하면 6조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무려 15조 원이 들어가요. 예. 아까 그 말씀하신 향후 70년, 그러니까 2085년까지 이 자료들이 보도가 됐는데, 이 총 재정 부담이 현재대로 하면 1987조 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연간 한 33조가 더 들어가요. 그런데 현행 공무원 개혁 지금 안대로 한다면 1678조, 그래 매년 28조 원이 평균적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요, 또 하나 모순 있는 것이 고령화 사회를 감안 안 해서 그래요. 이 수명이 더 늘어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간다면 이것이 28조가 아니고 30조 더 늘어날 수도 가능성이 있군요. 있다는 얘기죠. 예. 아까 말한 333조가 아니고 600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 여당과 야당이 이런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하고 그래 국민연금보다 2배를 더 받는 거예요. 1.95배를 더 받습니다. 네. 이러니까 개혁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합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고도 여야 대표가 앉아가지고 마치 대단한 계획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공적연금을 강화를 했다. 아까 박성훈 논술위원 말씀하신 대로 공적연금 강화가 아니죠. 국민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많이 내는 사람이 적게 받고 적게 내는 사람이 많이 받는 일종의 그 소득 재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 국민연금을 여기에다가 더 우리 국민 세금을 퍼부어서 더 많이 준들, 그 어차피 미래 세대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이런 계획을 두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예. 자, 청와대에서도 지금 개혁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 그리고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에서 공적연금의 법과 관련되는 것을 다루는 것은 월권 행위다 하는 지적은 맞는 지적인데 그러나 이제 모처럼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일이지만은 또 그 합의도 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합의한 것이 왜 월권이라는 말인지 청와대는 해명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늦게 어깃땅을 놓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야 반응을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어렵게 합의한 건데 청와대가 왜 자꾸 나서느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현정 의원. 지금 이제 공무원 연금에 대한 뭐 합의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불만이 많지만 또 이게 이번에 합의한 걸 보면 이 국민연금 기여율을 예. 이걸 이제 인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결국 뭐냐면 국민연금 올 9월 달에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네. 즉 더 많이 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2천만 명 달하는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이 기존보다 더 많이 내는데 결국은 세금 인상하고 똑같은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담배값 인상 때도 얼마나 많은 그 항의를 했습니까? 예. 근데 국민연금이 현재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더 이제 불만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어떤 합의 구조가 보면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 합의 구조가 이제 국회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어떤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 쪽에서 그냥 합의를 해버리면 이 개혁이 어떤 퇴색되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청와대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일단 불만을 일단 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질 않고 있는데 여야가 생각하는 건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여야 합의안이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효화되는 것 아닌가요? 불행한 국가 미래를 알고도 방치하는 건 무책임합니다. 이건 여야에 대한 질타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 합의안 통과되더라도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예. 이 국민들에게 앞으로 더 부담을 주지 않겠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국민연금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니까 앞으로 다음 정권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해야만 한다. 네. 이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죠. 당연히. 특히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은 또 사후 항박 구조라는 아주 미명 아래 소득 재분배 구조를 똑같이 갖춰놨습니다. 급급 공무원들은 거의 그대로 그리고 이 5급 공무원 이상은 왕창 깎는 예. 이런 식의 그 소득 재분배 구조를 또 만들어 나왔거든요. 근데 연금보험제도에 소득 재분배 구조를 넣는 것은 연금보험의 본능이 아닙니다. 네. 그건 아주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서구 같은 사회민주주의를 오랫동안 해본 나라들에서도 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연금보험제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덜 우리나라는 받았던 사람들에게 예. 더 주는 우리나라는 재분배. 국민연금부터 소득 재분배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원연금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지 않죠.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3분의 2로 다시 한번 의결하면 또 통과가 다시 될 수 의결하지 있는데 않으면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가 될 테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행사하지 않을지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야겠습니다.